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아이 엄마가 된 30대 주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결혼을 할 줄, 심지어 아이 엄마가 될 거란 상상조차 안 했었는데요. 요즘 말하는 비혼주의가 바로 저였거든요.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전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는데, 5년 동안 남편과 연애하면서 이 사람이라면 믿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사실 결혼하고서 이런저런 일들이 정말 많았지만, 지금은 시댁과 연을 끊고 살고 있는데요. 주변에서는 그래도 남편은 교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디 가서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도 없고, 이렇게 사연이라도 속 시원히 보내보려고요. 남편은 연애 때에도 제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주변에는 워낙 무뚝뚝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저에게는 연애 때 그런 적이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처음 결혼하고 시댁에서 밥을 먹었을 때 시모가 엄청 싫어했었어요.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아유 참, 누가 보면 너만 남편 있는 줄 알겠어. 아무리 그래도 여긴 시댁인데 적당히 해야지 원. 아들도 등신이지만 아니 며느리 너는 네가 나서서 그만해라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사이 좋은 거 충분히 알겠으니까 며느리 너도 얼른 손 걷어붙이고 집안일 좀 해라. 난 우리 아들 손에 물 묻히면서 키운 적 없어. 엄마 또 거짓말한다. 엄마가 무슨 내 손에 물 묻히면서 키운 적 없다 그래. 지금껏 설거지는 다 내 차지였구먼.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건데 갑자기 지영이 오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지영이도 아까까지 밤 나르고 다 했잖아. 뭘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설거지 그냥 내가 할 테니까 놔둬. 처갓댁 가면 그때는 지영이가 하고 여기 오면 내가 해야지. 아이고, 거기 가서도 설거지하고 있게? 아주 내가 등신을 키웠구먼. 예, 지영이 너 뭐하니? 고무장갑 얼른 안 껴?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그런 집에서 컸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아들 귀한 집이니까 이런 거 우리 아들 못 시켜.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까지 와서 우리 애 설거지 시키지 말고 네가 해. 뭐하니? 얼른 안 일어나고. 아, 네네 어머님. 그냥 제가 할게요. 수환씨, 그냥 내가 할게. 어머님이 수환씨 설거지하는 거 보면 마음이 그러신가 봐. 얼른 가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과일 먹으면서 얘기 나누고 있어. 너는 남편한테 반말이나 찍찍하고 있냐? 남자는 하늘 몰라? 연애할 때야 뭐 반말이든 뭐든 상관없다만 결혼하면 남편을 떠받들어줘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는 그런 것도 안 배웠니? 너네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애가 이 모양이야? 너네 엄마한테 내가 좀 전화 걸어야 되겠네. 어떻게 남편한테 반말이나 찍찍 해대고? 아, 엄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안 하던 말이나 하고.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갑자기 왜 이래? 그리고 너네 엄마가 뭐야? 사돈이라고 해야지. 진짜 엄마 이러지 마. 나 지용이 보기 창피해. 진짜 왜 저러는 거야? 가서 그냥 앉아 있어. 지영이랑 내가 치울 테니까. 옆에서 그렇게 한마디씩 하지 말고. 엄마 요즘 진짜 이상하네. 시모는 대놓고 불편한 티를 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잘 막아주곤 했고 처음에는 대놓고 저에게 뭐라 하시던 시모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대놓고는 뭐라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대신 남편이 없는 곳에서 혹은 전화통화로 시집살이를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는 저보고 자꾸만 월급 관리를 어떻게 했냐며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어떻게 관리했는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렇게 해서 언제 좋은 집으로 이사 가니? 요즘은 아기 낳으면 다 클 때까지 1억은 든다던데. 우리 집은 한 명으로는 부족한 거 알지? 한 서너 명은 낳아야 우리 집 대를 이을 거 아니니. 하여튼 돈 잘 모으고 싶으면 다른 거 필요 없고 나한테 맡겨. 수환이한테 들었는진 모르겠는데 여기 이 집도 내가 모아가지고 산 거잖아. 우리는 대출 그런 거 없어. 엄마, 월급을 왜 엄마한테 맡겨?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예전에야 돈 모으는 걸로 금방 집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닌 거 엄마도 알잖아. 지영이가 그래도 이쪽으로 꼼꼼하게 잘해서 알아서 잘할 거야. 아까 들었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진짜 많이 모았어. 다 지영이가 잘 관리해서 그렇지. 그래 뭐 내가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니까 말은 뭘 못하니? 이렇게 나처럼 돈 모아서 집을 사거나 그랬으면 모를까. 통장에 얼마 있다고 하는 건 누가 말을 못해. 어쨌든 니들은 둘이 벌어서 알뜰살뜰 살아야 하잖니. 직장도 다니는데 언제 돈 관리까지 하겠어?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해준다는 거지. 뭐 내가 너희 돈 떼먹겠니? 엄마가 돼서 더 잘 관리하면 관리했지.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딱 정해진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저축하고 있어요. 저는 남편이나 밖에서 함부로 돈 쓰는 스타일도 아니고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서 저희도 잘 알아보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돈을 조금 벌다가 우리 아들 돈까지 더해지면 이게 씀씀이가 또 커진다니까. 네 돈 적게 벌 때는 또 거기에 맞춰서 사는데 우리 아들 월급이 너보다 더 많긴 하잖니. 그러면 자기 돈도 그만큼 많아진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씀씀이가 커질 수밖에 없어. 하여간 네가 알아서 한다니 뭐 어쩌겠니. 나중에 돈 관리 못하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맡겨. 내가 잘 관리해 줄 테니까.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이 결혼 전에 시모가 돈 관리를 해줬다더라고요. 그런데 월급에서 자기 용돈만 빼고 다 보내줬는데도 그 돈 반만 저축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다 쓰셨다면서 남편도 시모가 왜 저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죠. 아마 시모는 경제권을 손에 쥐고 저까지 쥐락펴락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시모는 어떻게든 절 쥐어잡으려고 하셨는데 그러던 중에 딱 시모 눈밖에 날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건강이 나빠져 직장을 쉬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시모는 그때부터 매일매일 저에게 전화 오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누워있는 거냐? 해가 중전에 떴는데 아직까지 누워있으면 어쩌니? 집안 청소는 다 했니? 너 저번에 보니까 쓰레기통도 안 비웠던데 그런 거 매일 버려야 냄새도 안 나고 하는 거 아니니? 오늘 바깥 날씨가 좋다고 하더라. 창도 좀 닦고 창틀도 오늘 좀 닦아. 바닥은 그 이상한 기계로 닦지 말고 손걸레질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알지? 힘줘서 빡빡 닦아야 바닥대도 지고 깨끗해지는 거야. 얼른 일어나서 시작하렴. 어머님, 저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저 휴직한 건 알고 계시죠? 당분간 좀 쉬어야 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컨디션이 좀 좋아지면 청소하고 손걸레질도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남편 퇴근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집안일은 제가 다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집안일을 무슨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니? 원래 집안일은 네가 해야지. 이제는 일도 쉬고 있는 마당에 아프다는 핑계로 그렇게 누워있으면 되겠어? 그리고 남편도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마누라가 널브러져 있으면 꼴도 보기 싫단다. 깔끔하게 집도 정리하고 화장도 하고 그러고 있어야 아늘 맛도 나지. 너 그렇게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아들이 너 좋아하겠어? 네? 어머님, 저 아파요. 몸이 아파서 지금까지 쭉 일했던 직장도 어쩔 수 없이 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죠. 어머님, 제가 남편한테 잘 보여야 하는 인형 같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픈데 화장까지 하고 앉아있어요. 왜 못하니? 나는 애 낳기 전에도 화장 잘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이야 너 신혼이니까 남편이 봐주는 거지? 몇 달만 지나봐라. 밖에서 얼마나 몸매 좋고 이쁜 여자들이 많은데 네가 눈에 들어오겠니? 그렇게 아프다 어쩌다 하면서 누워있으면 누가 봐주겠어? 다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내가 시어머니기도 하지만 결혼 선배잖아. 다 내가 알아서 너한테 해주는 말이니까 그렇게 퍼질러 있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정신 차려라. 고열로 일어날 힘이 없는 날에도 시모는 어김없이 아침마다 전화와 아직도 누워있냐며 호통을 치셨죠. 전화를 안 받을 때에는 3시간 거리에 있는 시댁에서 직접 찾아와 집으로 오시곤 했는데 스케줄 근무라 주말에도 일을 가는 남편이기 때문에 시모는 일을 하지 않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시곤 했어요. 그러면서 집안 살림 하나하나 다 간섭하셨죠. 아이고, 집안꼴이 이게 뭐야? 너는 참치, 스팸 이런 거 이렇게 쟁여다 놓고 먹냐? 사람이 채소, 고기 이런 거 직접 사다가 요리해서 먹어야지. 저런 가공식품 먹으면 수명 줄어들고 건강도 해치고 이런 거 싹 다 버려라. 이런 거 집에다가 두지 마. 집에 두면 자꾸 손이 가서 먹게 되고 그리고 냉장고가 이게 뭐니? 반찬은 그때그때 만들어서 먹어야지. 이렇게 통에다 담아두면 맛없어서 먹을 수가 있니? 어머님, 그거 저번에 주신 거잖아요. 남편이 그거 잘 먹는다고 가지고 가서 두고 먹으라고 하셔서 거기 두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바로바로 해먹는 반찬 좋아해서 거의 하루 이틀 정도만 먹고 새 반찬 해 먹고 있어요. 참치나 스팸은 남편이 자기 먹겠다면서 사두는 거라 어머님께서 치우라고 했다고 남편한테 한번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됐어. 아들이 안 먹다 보니까 먹는가 보구나. 이런 거 옆에서 안 된다고 말려야지. 네가 남편 건강 생각을 안 하니까 아들이 괜찮은가 보다 하고 먹는 거 아니니? 에휴,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나쁜데. 이불은 언제 빨았니? 이불도 2주에 한 번은 빨아야 하는 거 알지? 힘들다고 안 하기 시작하면 먼지며 이것저것 다 쌓이니까 이불도 2주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은 빨래해야 되겠다. 우리 아들이 피부가 엄청 예민하잖니. 일주일에 한 번씩 빨래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도 2주에 한 번은 이불 빨래는 할게요. 안 그래도 남편이 피부가 예민해가지고 이불을 바꿔볼까도 생각했었는데 차라리 이불 빨래를 자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는 시모를 보면서 전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고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시모가 많이 도와주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남편과 사이가 정말 좋았지만 가끔씩 다툴 때는 항상 시모 때문이었는데 남편은 점점 제가 예민해지는 것 같다고 말을 했죠.
여보,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당신 도와주시려고 3시간 거리에서 여기까지 오는 건데 좀 참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 아까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당신이 참지 않고 할 말 못할 말 다 한다고 하시던데 정말 그런 거야? 당신 아프다고 하니까 엄마가 쉬는 날에도 쉬지 않으시고 오시는 거야. 난 당신이 너무 엄마한테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님이 날 위해서 온다고? 어떤 걸 보고 그러는 건데? 오셔서는 뭐하고 가시는지 알아? 음식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켜보시고, 심지어 아픈 몸 생각은 하는지 일주일에 한 번은 이불 빨래를 하라고 하셨어. 매번 오셔서는 빨래는 했는지 안 했는지 냄새까지 맡아보시고. 맞아, 당신 말이. 내가 어머님 오시기 전에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알아? 알아. 당신 엄마 온다고 하면 엄청 신경 쓰는 거. 그래도 당신 아프다고 엄마가 바리바리 재료들 다 싸와서 반찬 만들어주시고, 거기다가 당신 요리를 잘 못하니까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잖아. 당신이 너무 삐딱하게만 보는 건 아닐까? 난 당신이 좀 여유롭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물론 엄마가 자주 오시는 건 나도 인정하지만 그건 당신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거잖아. 오셔서는 내가 누워있지도 못하게 하셔. 집안일 다 내가 하는 거 지켜보시고 하루 종일 한 번을 쉬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건 알고 이런 말 하는 거야? 나 지금 일 그만두기 전보다 몸 상태가 더 안 좋아.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버릴 것 같다고. 무슨 소리야? 엄마가 오셔가지고서는 청소며 빨래며 다 한다고 하셨는데 당신 집에서 하루 종일 아프다고 잤다며. 음식도 보니까 엄마가 해준 거랑 똑같이 끓여놓았던데 저게 당신이 한 거라고?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이랑은 전혀 다른데? 알고 봤더니 시모는 남편에게 하는 말과 저에게 했던 행동을 전혀 다르게 하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하루 종일 저희 집 집안일을 하느라고 힘들다며 말을 했었고, 저에게 와서는 모든 집안일을 다 시키셨던 거예요. 심지어 시모는 음식을 만들 때 간부터 재료, 자르는 모양까지 다 간섭하셨고, 그러니 집에 와서 해놓은 걸 보곤 남편도 시모의 말을 믿었던 거였어요. 시모는 그걸로만 그친 건 아니었는데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를 하셨죠. 빨래 다 돌렸니? 예, 좀 앉아서 쉬자꾸나. 내가 너희 집에 오면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고 쉬지를 못해, 쉬지를. 아휴. 다른 사람들은 며느리한테 가면 대접받고 산다던데 나는 이게 뭐람? 너 우리 옆집에 사는 아줌마 알지? 왜? 예전에 우리 수환이 동창 아줌마 있잖아. 이번에 걔가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어찌나 살뜰하게 챙긴다고 하는지 나한테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니? 아, 그 남편 초중학교 동창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거의 이혼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언젠가 남편이 동창 지금 별거하고 있다면서 연락 왔다고. 거기 시어머니가 자꾸 그 집 들락날락하면서 이것저것 간섭해가지고 이혼한다더라고요. 며느리가 도저히 못 살겠다면서 집 나가버렸다던데. 혹시 그 집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집 아니고 하여튼 있어. 내 동창도 아들 장가 보냈는데 매일 며느리가 반찬 싸다 나르고 한다더라. 아유, 나는 몸복이 터져가지고 내 집 말고 며느리 집도 청소하나 몰라.
네가 나 운동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배워놓으면 나중에는 살림 똑 부러지게 잘할 거야. 내가 우리 집안에서 살림 잘하기로 유명하잖니. 그래요? 하긴 저도 제 친구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 친구가 이번에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편하게 살라고 집도 해줘. 살림 힘들게 하지 말라고 주말엔 도우미도 보내줘. 아이 낳으면 아이 키우는 돈도 주겠다면서 엄청 지원을 해주는가 보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이게 복이구나 싶기도 했어요. 걔는 한평생 살림 안 하니 늘지 않을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어머님이 굴려주시니 금방 살림 늘겠죠. 주변 며느리들과 비교하면서 항상 절 까내리려고 했지만 저에겐 그다지 큰 타격은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시모에게 잘하는 며느리들은 시모도 좋은 사람인 적이 많았고, 며느리가 못한다고 하는 집안은 시모도 그만큼 엉망인 집안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모가 비꼬면서 하는, 그런데 나중에는 이런저런 얘기가 남편에게는 와전돼서 전달됐죠. 어느 날은 남편이 퇴근 후에 들어왔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며칠 내내 저와 말도 잘하지 않았죠.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 표정도 통 안 좋고 무슨 일 있는 사람처럼 나랑 말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새벽에도 자꾸 일어나서 한숨 쉬잖아. 무슨 일 있어?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같이 해결해야지. 무슨 일인데? 아, 솔직하게 말해줘. 혹시 당신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한다고 말하고 다녔어? 아니, 엄마가 당신한테 스트레스 준다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그냥 엄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도 있는 거야? 아무리 그랬어도 그렇지.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떡해. 나한테 불만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엄마가 그것 때문에 충격 받으셨어. 당신한테 별말 안 하셨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머님한테 무슨 소리를 했다고 그래? 그러고 보니 요즘 어머님 집에도 안 오시고 나는 당신이 시댁에 잠깐 일이 생겼다고 하길래 그래서 안 오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안 오신다는 거야? 왜? 내가 뭘 했다고 충격을 받으셨다는 건데? 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엄마한테 다른 집 시엄마는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비교했다며. 거기다가 내 동창 며느리 집 나간 이유 아냐면서 시엄마가 자꾸 집에 들락날락 하니까 집 나간 거라고 알고 있냐면서 말했다던데 이게 사실이야? 다른 집 남편은 돈도 잘 벌고 그래서 편하게 살림 안 하고 사는데 자긴 복 받았다면서 이렇게 아픈데 집안일까지 하라니까 몸 복이냐면서 비꼬았다며. 아, 그 얘길 그런 식으로 하신 거야? 뭐 당신도 그렇게 내가 말했다고 생각하는가 보네. 내가 뭘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맞아. 그런 얘기 내가 꺼낸 건 맞지만 애초에 내가 왜 그런 걸 말했는지는 안 물어봤어? 내가 뜬금없이 말했다고 하셨어? 당신한테 더 실망이다. 시모는 남편과 저 사이까지 이간질시키고 있었고 남편에게 그동안 얘기를 다 해주면서 오해는 풀 수 있었지만 시모는 생각보다 더 교묘하게 제가 한 얘기를 이상하게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남편에게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제가 관리사무소에 택배를 맡겨놓은 게 있어서 맡긴 물건을 찾으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절 처음 보는 관리사무소 사람이
갑자기 시모 칭찬을 하시기 시작하셨죠. 아유,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작실한 남편에 거기다가 좋은 시어머니까지 두셔가지고 제가 저번에 사모님 댁 어머님 덕분에 음료수 잘 마셨어요. 어머님이 직접 식혜도 만들어다 주시고 정말 좋으시겠네요. 요즘 같은 시어머니들은 다들 각자 살자고 하는데 어떻게 며느리 도와준다고 오셔서는 청소며 빨래며 다 해주고 좋은 시어머니 만나셨네요. 네? 그게 무슨 식혜라면 혹시 저희 어머니가 식혜를 여기에 가져다 주신 거예요? 아, 그거 저희 친정엄마가 저 먹으라고 만들어다 주신 건데. 없어져서 한참 찾았었는데 어머님이 여기 가져다 주셨나 봐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집 청소랑 빨래를 다 해주신다고 그러고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때 오셔가지고 그런 말을 하셨어요? 네, 저번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고선 인사드렸는데 며느리네 집 청소랑 빨래 해주려고 3시간 거리 걸려서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도 없이 버스 타시고 여기까지 오신다던데 많이 몸이 편찮으신 거세요?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라도 도와주려고 와야 마음이 편하시다며 저한테도 며느리 불쌍하다고 울먹거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참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직원의 말에 전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을 더 들어보니 친정에서 보낸 과일이며 고기며 어머님이 다 챙겨서 관리사무소, 옆집까지 다 챙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며느리 집 빨래, 청소를 다 해주고 있다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있었죠. 실상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것도 남편이 쉬지 않는 날만 골라서 오셔서는 아파 누워있는 저에게 운동해야 한다며 억지로 일으키고 매번 대청소를 시키셨는데 남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는 천사 시어머니로 말하고 다녔던 거였어요. 상황을 파악하고 나니 남편도 왜 시모의 말을 믿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집에 오면서 마주치는 동네 주민들이 다들 시모 칭찬을 했으니 당연히 그게 맞는 말이라 생각했던 거죠. 시모는 정말 철저하게 저에게만 다른 사람이었고 심지어 전화를 할 때도 주변에 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셨죠. 옆에 수환이 없지? 아들이 들으면 좀 신경 쓸 얘기라서 말이야. 원래 이런 건 여자만 알면 되는 거야. 안 그래도 너한테 저번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가 하도 뭐라고 하길래 말을 못했거든. 근데 나는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 혹시 네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아니니? 설마 너 아이가 안 생기는 몸이라서 미리 애 안 낳는다고 한 건 아니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세요? 저 아이 가질 생각 없고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 몸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애를 낳을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어머님,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더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네가 네 몸 괜찮은지 어떻게 아니? 가서 검사는 받아본 거야? 이렇게 쉬면서 생활비나 축낼 바에는 차라리 지금 가서 아이라도 갖는 게 낫지 이게 뭐니? 임신이라도 하면 주변에 그래도 임신해가지고 집에 있는다고 말이라도 하지. 다들 날 얼마나 불쌍하게 보는지 알기나 해? 너 몸 아파서 쉬고 있다니까 며느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아들 호랍이 만드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 네?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했는지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아니라고 해명이라도 하게요. 어머님, 자꾸 다른 사람들이 절 욕한다고 하시는데 누군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 그리고 남편 돈으로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생활비 똑같이 내고 있다고요. 누가 생활비를 안 내요? 그럼 네가 일을 안 하는데 뭔 돈으로 먹고 산다는 거야? 아유, 내가 우리 아들 딴 년 먹여 살리라고 지금까지 애쓰게 키운 거 아닌데. 에휴, 아님 눈치라도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쯤 손주라도 안겨줬으면 내가 이런 소리까지 했겠니? 에휴. 전 결국 스트레스로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때 전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고 확신을 했었고 더 이상 해명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오해가 쌓이고 있었고 냉전이 시작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도 남편은 저와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는 남편과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하고 몸이 괜찮아지면 모든 걸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사건이 터졌던 거예요. 갑자기 사고로 허리를 다친 시모가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짐 싸고 주말에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나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네 시아버지는 어차피 거기서 일해야 하고 내가 밥시중 들어줄 몸 상태도 아니니까 일단 거기서 살고 너 이제 몸 좋아졌으니 다시 일한다고 한 거 아니니? 그럼 일하지 말고 내 병시중 들어야지. 내가 3시간 거리 여기 오느라고 아픈 거야. 몸이 안 좋은데 사고까지 나니까 이렇게 허리도 다치고 못 쓰게 된 거니까 네가 책임져. 제가 왜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 일 시작했고 집에 더 이상 없을 거니까 여기 계시던지 내려가시던지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수환 씨한테 말하시고요. 지금 수환 씨 출근했고 전화하면 받을 거예요. 어머님 여기 와 계신다고 하면 저는 나가서 지낼게요. 뭐? 너 지금 나가서 지낸다고 한 거냐? 이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먼. 너 지금까지 내가 편하게 해주니까 시어머니가 만만하디? 어떻게 시어머니가 집까지 찾아왔는데 나가서 지내겠다는 소리가 나와? 아픈데 직접 모시러 가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는 못할 망정. 너네 친정에서는 도대체 너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아직까지도 이 모양 이 꼴이야? 제 친정 욕보이지 마세요. 제가 뭘 했다고 제 친정 그렇게 욕보이세요? 어머님이야말로 한번 상의 없이 이렇게 무작정 오셔도 되는 거예요? 일 시작했다고 남편한테 뻔히 들으셨을 텐데. 그리고 그 사고 저 때문에 난 것도 아니고 다른 가족들도 있으면서 굳이 저한테 병시중 들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뭔데요? 저 못합니다. 못해? 싸가지가 파가지구만. 너는 시어머니가 중요하지 일이 중요하니? 당장 그 짐 안 내려놔. 너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이랑 앞으로 못 살아.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우리 아들 내 말만 들을 텐데 너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전 시모의 말을 듣고선 기가 막혔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출근했던 남편은 10분도 안 돼서 허둥지둥 맨발로 뛰어와 서류 한 장을 시모에게 보여줬습니다. 서류는 제가 보낸 이혼 소장이었는데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부당 대우로 인한 이혼 청구가 되어 있었죠.
전 이미 시모가 이런 식으로 집으로 찾아올 거란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엄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지금껏 주변 사람들한테 싹 다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야? 아,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는 알아? 엄마가 왜 여기서 살아? 당장 나가! 나 앞으로 엄마랑 이렇게 마주하고 싶지도 않아. 아빠한테도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당장 집으로 돌아가.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니,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 너 지금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아들이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지금 엄마한테 소리치는 거니? 엄마가 나 좋으라고 그랬겠어? 다 너 좋으라고 그랬던 거지? 나 좋으라고? 그래서 멀쩡히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 이렇게 깨트려 놓으니까 행복해? 아들 마음 찢어지게 하니까 행복하냐고? 엄마, 와이프가 이혼하지. 엄마 때문에 이혼 소송했어. 이것 좀 봐. 엄마 허리 다쳤다며. 우리 집 청소하느라 허리 디스크 생겨서 치료받고 있었는데 사고까지 나서 더 이상 일도 못하고 평생 요양해야 한다며. 근데 이거 뭐야? 엄마 다친 거 하나도 없잖아. 지금까지 와이프가 했던 말 다 사실인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허리가 진짜 아파. 아들, 엄마가 허리가 정말 아프고 솔직히 디스크는 아닌데 거의 그 정도 아픈 건 맞아. 병원에서도 나중에 아플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엄마가 여기 일주일마다 한두 번씩 왔잖니. 와서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갔으니 아플 수밖에. 그것도 거짓말이잖아. 나 다 들었어. 엄마가 와이프한테 뭐라고 전화 통화하는지 다 들었다고. 그리고 엄마 집에 와서 집안일 하나도 안 했잖아. 나 그것도 다 봤어. 우리 집 CCTV 달았거든. 와이프가 하도 억울하다고 하길래 내가 이상해서 달았는데 엄마 집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더라. 힘없는 표정으로 일하고 있는 와이프 얼굴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엄마 그거 보면 절대로 와이프한테 그렇게 못했어. 당장 나가. 앞으로 엄마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동안 여러 번 남편에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지 않자 속으로 계속 삭혔고 결국 그게 터져 스트레스로 쓰러지게 된 거였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선 집에 보안 CCTV를 달아뒀답니다. 그걸 몰랐던 시모는 자신의 행동이 촬영될 거라곤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거였어요. 전 완강하게 이혼을 고집했지만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며 시댁과 연을 끊겠다고 나섰어요. 한 달의 유예 기간 동안 남편은 누구보다 정성으로 저를 돌봤고 전 그런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예 시댁과 연락조차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중에서야 시모는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어요. 저기, 미안하다, 아가. 내가 우리 아들 뺏긴 것 같은 기분에 그랬던 것 같아. 사실 네가 미웠던 건 아닌데 나도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구나. 아마 아들이 집에서는 무뚝뚝하고 엄마한테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던 애라 더 마음이 못돼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너한테 이렇게 사과를 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 지내고 있지? 아들이랑 다시 잘 지낸다는 소식은 들었어. 혹시 수환이가 별말은 안 하니? 다름이 아니고 네가 조금만 수환이 설득해주면 안 되나 싶어서. 아니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았던 거 아시잖아요. 남편은 끝까지 어머님 말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스트레스 받았던 거고요. 차라리 남편한테 그렇게까지 거짓말 안 하셨으면 모를까. 애초에 거짓말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하겠어요. 남편은 절 괴롭힌 것보다 속였다는 거에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천륜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잖니. 혹시 네가 중간에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니? 날 정말 미워하겠지만 그래, 평생 네가 날 시어머니로 안 봐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천륜은 끊지 말아줬으면 좋겠구나.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나 보네요. 이 지경이 되어서도 제 탓을 하시는 거 보니까요. 그렇게 귀한 아들이시면 직접 찾아가셔서 저랑 이혼하고 오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고서도 아들이 말 안 들으니 저한테 이러시는 거겠죠. 앞으로 아주머니랑은 평생 볼 일 없을 것 같네요. 안부 인사도 드리고 싶지 않으니 이만 끊겠습니다. 끝까지 제 탓만 하시는 시모에게 전 모든 정과 미움까지도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평생을 시모와 보지 않고 살겠다며 말했고, 저희는 그 사건 이후 3년이 지나고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부모가 되니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그래도 남편은 연을 이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남편은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니 한결 낫네요.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사랑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이며 최근에 상견례 자리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서로가 마음이 맞아 결혼을 하려 해도 주변의 영향은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서 결혼 얘기가 나온 이후로 제 얼굴을 하루빨리 보고 싶어 하셨어요. 어떤 사람인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주말에 시간을 내어 그 사람이 예약해 놓은 식당에서 시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고, 첫 느낌은 이 결혼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예비 시모의 눈빛에서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부담스러울 정도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제가 어색한 웃음과 함께 정중히 인사를 드렸지만 받아주시지 않으셨네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인사를 드리는 자리는 처음이었던지라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긴장이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채고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너무 부담스럽게 쳐다보신다. 그렇게 뚫어지게 보고 계시면 저도 당황스럽겠어요. 엄마도 제가 영미랑 꽤 오랜 시간 만나왔던 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상하셨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연애와 결혼은 다르니까 엄마 아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 그래서 결혼하기로 정말 마음 먹은 거니? 그럼 이런 자리를 왜 만들었겠어요? 당연히 영미랑 결혼하려고 이 자리에 모신 거죠. 엄마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조성을 해주셔야 이 사람도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래도 이왕 나오신 거
좋게 좀 봐주세요. 내 아들이 부탁하는 거니 너무 딱딱하게 분위기를 만들진 않으마. 하지만 엄마 주위에 워낙 영향력이 좋은 예비 며느리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보니 내 마음은 쉽게 얻지 못할 것 같다. 일단 어떤 집안인지 드러나 볼까? 예비 시모는 저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들을 질문하기 시작하셨지만 크게 중요한 질문들은 아니었어요. 시모가 얘기했던 대로 주위에 능력 좋은 며느리감들이 많다고 하셨으니 저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건 당연했지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시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떠들 뿐 시모는 시부와 그 사람만을 챙기며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셨습니다. 더 이상 알고 싶은 게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더는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으셨죠. 그 사람도 많이 당황한 듯 난처해하고 있었는데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다음 일정이 있어서 오래 앉아있을 수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네요. 누가 봐도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행동이셨어요. 그 사람이 노력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다 미안해질 정도로 시부모님을 붙잡았지만 결국 좋은 결과는 얻지 못한 채 식사 자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런 시부모님의 무책임한 행동에 많이 실망을 했는지 저보고 잠시 기다리고 있으라며 시부모님을 뒤따라 나서며 뭐가 문제냐는 질문을 안 좋은 감정으로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 룸 안에 있었는데도 시부모님과 그 사람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제 귀에까지 전부 다 생생하게 전달되어 들려왔어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하찮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엄마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내가 뭐라고 그랬니? 연애랑 결혼은 다르다고 했었잖아. 결혼은 현실이야. 우리 집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큼 제일 중요한 일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겠다는 거니? 너희 아빠 엄마의 위치는 생각 안 해봤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야? 병원장 정도 되면 상대도 비슷한 사자 집안이거나 그 이상과 엮여야 되는 거라고. 보는 눈도 많은데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알기라도 했어봐라. 그건 우리 집안 욕먹이는 짓이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네가 결혼하겠다는 저 여자 부모님이 농사 짓는다며? 어떻게 그런 집안에 장가갈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저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 조금도 없으니 더 이상 결혼 얘기는 꺼내지 마라. 너는 저런 촌동네 출신 여자를 데려와서는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면 좋니? 능력 좋은 여자 얼마나 많아? 네가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앞으로의 삶을 만들어 가도록 해라. 아빠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서둘러 정리해라. 괜히 고집부릴 생각하지 말고 너희 엄마가 주선해주는 선자리에 나갈 준비나 하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딱 여기까지만 하도록 해. 영미가 뭐가 어때서요?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걸 왜 안 좋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영미도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능력이 좋은 만큼 이것저것 따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버지 어머니도 지금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저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으면서 저희 집안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 데려온다면 똑같이 따지고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에게 상처 주시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건가요? 저도 나이가 몇인데 사람 볼 줄 모르겠어요. 어른이시면 어른답게 행동하셔야죠. 다시 식당에 들어가셔서 사과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네요.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불만 가진 적이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제가 영미 얼굴을 앞으로 어떻게 보겠어요? 애초부터 확실하게 선을 긋기 위해 결혼을 반대한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식당 밖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저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고 이 정도로 저를 싫어하실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한참 뒤 룸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은 저에게 미안해하면서 상처받은 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그 사람과의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오랜 기간 만나오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단둘이 그날 일정을 마치고 허탈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부모님께서는 예비 시부모님과 만난 자리가 좋았는지 물어보시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30분도 안 돼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니 시부모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저를 안 좋게 평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제가 실망한 눈빛을 보내자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 직업과 저희 집안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신다며 간단하게 설명하자 부모님께서도 많이 놀란 눈치셨어요. 처음 얼굴 보는 자리에서 예비 시부모의 행동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았었죠. 병원장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건 절대 며느리로 받아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과는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 또한 이루어질 수 없으면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한 통의 전화를 받았고 퇴근 후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관계 정리는 어느 정도 된 거니? 저번에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 눈치껏 빠져줘야 하는데 내 아들한테 아무런 소식도 없길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불렀다. 아직까지도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은 건가? 아직까지는 배송 오빠를 진심으로 마음에 두고 있는 건 변함이 없어요. 어머님께서 반대를 하시는 거지 오빠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저번에 저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정말 저희 집안과 제 직업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어머님은 병원장이시고 저희 부모님은 농사일 하시는 게 어머님 집안 쪽에 손해를 많이 보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라면 저도 이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땀 흘리시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 저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잘 생각했네.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이제 배송이랑 그만하고 서둘러 정리해주길 바란다. 둘 다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각자 다른 길을 가야 하는데 더 이상 엮일 필요는 없잖아. 각자 맞는 집안 사람하고 만나자고. 그럼 헤어진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또 뒷말하면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 최대한 빨리 좋은 소식을 전해주길 바란다. 서로 시간 낭비 그만하자는 얘기야. 왜 그런 식으로 쳐다보는 거니? 아, 내가 깜빡하고 주지하는 게 있네. 그동안 내 아들 놀이개 역할 해줘서 고맙고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지. 고생한 만큼 실망스럽지 않게 두둑히 넣어놨으니까 가서 필요한 것도 좀 사고 가족들끼리 외식도 즐기도록 하고 농사일이 한철이라 지금은 놀고 먹기만 할 거 아니야? 돈이 얼마나 부족하겠어.
풀떼기 팔아서 돈 모으는 게 쉽지 않지. 그래도 이 정도 돈이면 삶의 질은 조금 나아질 거다. 봉투 안에 얼마를 넣어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세요. 왜 어머님 기준에서 저희 가족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풀떼기 팔아서 돈 모은다고요? 어머님이 끼니 때마다 식탁에 올려놓으신 음식들 저희 부모님처럼 농사하시는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 편하게 드실 수 있으신 거예요. 결혼 문제는 배성 오빠랑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저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시모는 저에게 최대한 빨리 관계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얘기한 뒤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돈봉투를 집어들어 저에게 건네주시길래 등을 돌리고 나왔네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부모님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신 행동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는 좋아질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게 된 저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그만 만나야 할 것 같다며 좀 전에 시모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전부 다 얘기했어요.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사람은 저희 집으로 급하게 달려와 저를 만나길 원했습니다. 이미 저희 부모님과 몇 번이나 얼굴 보며 식사를 했던 적이 있어서 엄마는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제 방으로 들어와 울고 있는 저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부모님께서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며 방문을 닫아주셨네요. 그 사람은 차라리 시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보다 그냥 결혼하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다고 저와의 헤어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진정을 되찾은 뒤 거실로 나와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 부모님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 사람은 저와 헤어질 수 없다며 그동안 자신이 보여줬던 저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걸 강조하면서 더는 지체하지 않고 결혼을 강행하겠다는 확신을 보여줬어요. 부모님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죠. 아무래도 그동안 보여줬던 시부모의 행동들을 봤을 때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받아주지 못할 것 같다며 불안해 하셨네요. 그 사람은 저에게 두 번 다시 피해가 가지 않게 자기 선에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눈 뒤 그 사람은 아빠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지면서 안 좋아진 감정을 풀어드렸고 그렇게 한참 동안 저희 집에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주었어요.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시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저희의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시부모님께서 끝내 두 손을 들으시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상견례 일정도 빠르게 잡은 뒤 약속된 장소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부모님과 같이 오지 않고 혼자만 왔길래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니 잠깐 볼 일이 있으셔서 따로 올 수밖에 없었다며 본인도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긴장 속에 시부모님을 기다리면서 타들어가는 목을 축이고 있는데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신 시부모님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를 발견하시고 멀리에서 걸어오시는데 겉모습을 보게 된 저희 모두 당황스러워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시부모님께서 충격적이게도 양가 집안 예의를 갖춰야 하는 자리에서 수면복 차림으로 나타나셨어요. 부모님께서 시부모님의 모습에 많이 당황하셨는지 아무 말도 못하시고 수면복을 입고 나타난 시부모님을 보시곤 표정이 상당히 안 좋게 변하셨어요. 엄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중요한 자리에서 수면복 차림으로 나타난 건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시모가 미소를 보이며 입을 여셨네요. 저희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이런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건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 자리에 제대로 격식을 갖추고 나왔다면 눈도 마주치지 못하셨을걸요? 최대한 배려해서 추레한 사돈댁에 맞춰드린 것 뿐이에요. 지금 사돈분들께서 입고 계신 그 옷들이 저희가 입고 있는 수면복보다 못하다는 거 아세요? 보아하니 시장판에서 싼 거 하나 골라 잡아 입으신 것 같은데 이 사람과 제가 입은 수면복은 명품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옷이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수면복을 입고 오실 수가 있으신 거죠? 저희 집안을 대놓고 무시하시는 행동이잖아요. 애초부터 상견례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방금 얘기해 드렸잖아요. 사돈댁 형편에 맞춰서 입고 나온 건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상견례 진행하실 생각 없으신 건가요? 일단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들, 서둘러 음식 들여 보내도록 해라. 예비 신랑은 당황하고 있었지만 일단 시부가 시키는 대로 음식을 들여보내도 될 것 같다며 주문을 넣었고 잠시 뒤 음식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부모님께서는 시부모님의 행동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으셨고 들어오는 음식만 드시고 계셨네요.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부모님에게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음식이 전부 다 들어온 뒤에 묵묵히 식사를 하시던 시모가 저희 엄마를 바라보시며 한마디 꺼내셨는데 그 말에 가시가 있어 엄마도 기분 나쁘게 맞받아치셨고 두 분의 안 좋은 감정 상태는 누가 먼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고받던 대화에 시모는 건들지 말아야 할 부분을 건들게 되면서 상견례는 끝이 나고 말았네요. 맨날 허리 굽혀 땅만 보며 밭일해서 버는 돈으로 자식 새끼 시집 보내려니 상당히 힘드시겠어요. 병원장 집안의 의사 사위니 당연히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으면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부인께서도 저희가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 뻔히 알고 계실 텐데 고생길에 집어 던지시려는 거 보면 의사 사이가 꽤나 욕심은 나셨나 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사위가 의사건 고물상을 하건 상관없어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인성만 바르면 당연히 결혼 허락했습니다. 둘이 좋아서 선택하는 길이 나쁘지 않은데 거절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병원장이라고 목에만 힘주고 아들 인생까지 좌지우지하는 게 정말 자식을 위한 길일까요? 사돈빼만 불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사이한테 들어보니까 대형 병원도 아니고 동네 골목에 있는 작은 병원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건물도 사돈댁 소유가 아니시라면서요. 제가 상상했던 범위 밖이라 저도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병원장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목에 힘주시는 거면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네요. 사람은 겉보기와 다르거든요. 남들의 시선이 반이라는 사람들보다야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더 이상 선을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후회할 일은 만들지 않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 아닐까요? 상견례 장소에 사돈분들께서 수면복 입고 오신 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애들의 앞날까지 막아서는 건 더는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둘이 잘 될 수 있게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겁니다. 농사꾼 주제에 어디서 평원장인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돈분들이 저희한테 뭘 내세울 수 있는데요? 농사를 지으시니 매년 김장김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쌀도 걱정 없겠죠? 이것저것 하신다 하셨으니 먹고 살 걱정은 없겠지만 몸에서 풍기는 거름 냄새는 정말 역해서 자리에 앉아있는 게 괴로울 정도예요. 평생 땅만 보시는 분들이 저희 집안과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어이없네요. 아들, 내가 이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엮이지 말라고 했던 거다. 듣자 하니까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드리려 했는데 더는 안 될 것 같네요. 자식이 부모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서방도 이제 사돈분들 그늘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인생 혼자 개척하는 게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걸세. 그리고 미안하지만 내 딸은 자네에게 넘겨줄 수 없을 것 같네. 영미 너도 이제 그만 포기해라. 엄마는 테이블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바닥을 펼치며 시부모에게 한 장의 서류를 보여주었고 그걸 본 시부모는 두 눈을 의심하면서 엄마의 손에 올려져 있던 서류를 낚아채시더니 몇 번이고 재차 확인하셨습니다. 시모는 저희 부모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원하시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자 엄마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시모는 엄마의 손을 급하게 잡으면서 대화로 풀어나가면 좋겠다고 부탁하셨지만 이미 저희 부모님은 귀를 닫아버린 상태셨네요. 엄마가 시부모님께 보여주신 서류는 저도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그 사람은 대충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자기 부모님께 한탄을 하면서 이 결혼은 더 이상 진행이 될 수 없다고 시부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께서 이번 결혼 성사되면 무조건 그 건물 저한테 주시기로 하셨어요. 제가 이 사실을 숨긴 채 아버지 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을 이번 상견례장에서 보고 싶어 하셨다고요. 그런데 수명복을 입고 나오신 것도 모자라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상황을 만드세요? 제가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모르실 거예요. 장인어른께서 저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을 때 무조건 비밀로 하길 원하셔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 상상도 못했네요. 장인어른께서 그러시는데 이번이 계약 만기일이라면서요? 다시 또 재계약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영미와의 결혼이 무난하게 이루어졌을 때 가능했던 조건이었다고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제 인생을 전부 다 망치셨어요. 저도 부모님께서 얼만큼의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소유하신 건물 중 하나가 시부모님이 계약을 맺고 병원을 차렸다는 건 전혀 알지 못했었네요. 그런데 건물주인 아빠를 시부모님이 모르고 계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엄마한테 물어보니 계약할 때 아빠가 시부와 계약할 당시 시부는 정신이 없었는지 누군가 바쁘게 통화를 하고 있던 상태라 아빠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은 채 계약도 대충 하고 급하게 사라져서 기억을 못했을 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시부모님께서는 그동안 저에게 상처 줬던 행동들과 상견례장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인 점들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이 되어버리자 엄마는 병원장이라고 떵떵거리던 모습은 어디 갔냐고 파혼을 외치셨고 시부모님은 망부석이 되셔서는 고개를 떨구고 마셨네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신 시부모님이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된 상황이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농사를 크게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쌀 농사를 제일 크게 하시고 과수원도 함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하시지만 부모님께서 오래전에 매입하셨던 건물에 시부모님이 병원을 차릴 거라곤 상상도 못 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곧 있을 계약 만기 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시부모님께서는 저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원만하게 만들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부모님께서는 결혼을 반대하고 계시네요. 저도 상견례 때 시부모가 보여주셨던 충격적인 모습은 돌이킬 수 없을 거란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모가 제가 다니는 회사에 찾아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저에게 정말 잘하겠다며 아직까지 자기 아들 사랑하지 않냐고 다시 시작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제는 제 손을 벗어난 문제인데 시모는 저로 인해 부모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받아주길 원하고 계시네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모든 게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현명한 답변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1년 만에 충격적인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고 정말 정신없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집안 식구들의 행동에 대해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형님 내외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결혼을 반대했었어요. 저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상태였었죠. 보통 결혼을 하려고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 일단 서로의 분위기를 살핀 뒤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서로를 알아가는데 형님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앉은 순간부터 저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셨고 그로 인해 집안 분위기는 정말 안 좋아지게 되었었죠. 형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시부모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시모는 형님의 말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첫 인사를 가게 된 날, 저는 형님 내외와 시부모님의 인상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봐야만 했어요. 정말 중요한 날이었는데 집안 분위기가 결혼을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너 혹시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 거야? 아니지? 그런데 어떻게 초면인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가 있니?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의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돼서 내 아들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니? 제가 왜 책임을 져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도 못하나요? 한 식구가 되려면 아버님, 어머님만 결정하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며느리를 받아들이려는 기준을 삼는 건데 왜 네가 참견을 하려는 건데? 분위기 흐릴 거면 방에 들어가 있거라. 어머님, 제가 이 집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입장이고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되는데 당연히 저도 의견을 내야 하는 거죠. 아직 대화도 나누지 못해봤는데 얼굴 보자마자 무조건 결혼 반대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겠어? 형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죠. 이 사람이 안녕하세요 한마디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인상부터 쓰시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요?
잘못한 것도 없지 않나요? 일단 방에 들어가 있거라. 이유야 어찌됐든 시부모 앞에서 먼저 큰소리 친 건 첫째 네가 무조건 잘못한 거다. 왜 이 사람한테만 뭐라고 하시는데요?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지금 그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하세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형님에게 큰 소리를 치자 아주버님이 화가 많이 나신 듯 형님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도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고 시선을 어디에다 둘지 몰라 난감하기만 했었습니다. 시모는 놀란 저를 진정시키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어요. 저는 어색한 웃음으로 괜찮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고 형님 내외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야 제대로 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침착하게 행동하는 저를 보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좋은 발전이 있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형님 내외가 간섭을 하지 않는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이어서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게 되었네요. 시모가 형님을 부르면서 저녁 상차림 준비를 요구하셨고 입이 산처럼 나온 형님은 주방에 들어가 준비해둔 음식을 식탁 위에 올려두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방 쪽이 신경이 쓰여서 계속 곁눈질로 보며 시부모님과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거실로 나오시더니 저를 주방으로 데리고 가서 살림을 잘하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말에 시모는 결국 쓴소리를 하시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단순히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을 뿐이라며 반박을 하게 되었는데 저 때문에 계속 불화가 생기는 것 같아 직접 해소를 해드리기로 했네요. 그래서 형님과 주방으로 들어가 잘하진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살림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나쁘지 않다는 표정으로 음식 준비하는 걸 보여줬어요. 별거 한 것도 없었지만 더 이상 형님의 입에서 불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를 풀어나가면서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형님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살펴보고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꼬투리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상황이 진정되고 난 이후 끝은 좋게 마무리하고 시댁에서 나올 수 있었네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긴 했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이 워낙 좋으셔서 결혼에 대해 큰 거부감은 들지 않았었네요. 저는 형님 내외를 보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과 남편만 바라보고 결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 원만하게 결혼까지 할 수 있었고 정식적인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이 끝나고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사온 선물을 꺼내 드리면서 형님에게도 준비한 선물을 건네 드렸는데 여전히 표정은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제가 드린 선물은 확인하지도 않으시곤 저에게 앞치마를 건네 주셨습니다. 아직 옷도 갈아입지 않은 상태라 어색한 미소를 띠면서 일단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겠다는 말을 꺼내자 형님은 무작정 앞치마를 걸치고 주방으로 따라오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셨네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뭐 하는 짓이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어요. 이제 막 도착해서 정신없어 죽겠는데 형수님 진짜 왜 그러세요? 내가 이래서 선물 사올 필요가 없다고 했던 거였어. 도대체 뭐가 그리 불만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형수님 선물 하나 드리겠다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른 건데
확인도 안 해보시고 옆에다 툭 던져놓으면 그걸 보고 누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옷도 갈아입지 못한 상태에서 앞치마부터 걸치라는 게 지금 맞는 행동이에요?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왜 형수님이 분위기를 조성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자기는 가서 옷부터 갈아입고 와. 그리고 엄마가 시키는 거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마. 애들 오자마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희들 많이 피곤했을 테니 일단 들어가서 쉬고 있어라. 그리고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시모는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앞치마를 형님에게 다시 건네주면서 자리를 옮겨 따로 대화하길 원하셨어요. 사람이 싫은 건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형님에게 싫은 행동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따로 대화를 나누거나 개인적으로 마주한 적도 없기 때문에 형님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아무래도 저에 대해 뭐가 불만인지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 기회가 될 때 형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마음 편히 쉬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저도 눈치가 있는지라 방 안에 있는 게 눈치가 보여 분위기 좀 살피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일손을 도우려 쓰러져 버린 남편을 뒤로 한 채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시모의 방이 문은 닫혀 있었지만 형님과 나누는 대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걸음을 천천히 옮겨 방문 앞에 멈춰서서 시모와 형님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고 형님이 시모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면서 제 기분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게 이유라는 거야? 그래서 새며느리가 들어오는 걸 반대한 거고 그렇게 청색하며 좋은 분위기를 다 망친 거니? 맞는 말 한 건데 왜 목소리를 높이세요? 제가 지금까지 어머님 댁에서 시집살이 하면서 온갖 잡일은 다 해오면서 살아왔었는데 동서가 들어오면서 서방님한테 재산의 일부를 떼어주겠다면서요. 저희한테는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적 단 한 번도 없으셨잖아요. 서방님이 막내라서 그런 건가요? 아버님, 어머님 재산의 권리는 이제 두 분이 결정하실 일이 아니세요. 내가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재산, 이제 막 시작하는 내 아들한테 일단 먼저 떼어주겠다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니? 그런 식으로 행동하실 거면 저도 더 이상 이 집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건 저희와도 상의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아버지께서 단독적으로 결정하시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큰 아들인데 일단 저와도 상의를 하셔야죠. 종혁이 너는 지금 동생을 도와주겠다는 건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니? 엄마 아빠가 도와준다는 게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야? 전 재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좀 도와주겠다는 건데 그걸 이런 식으로 집안 분위기를 망쳐? 너희들 보이는 못난 행동들이 오히려 역효과인 거 모르니? 애들 나오기 전에 표정 관리 잘하고 두 번 다시 이 문제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지 말거라. 한 번만 더 새아가한테 안 좋은 표정 보이면 그땐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 말 알아들었으면 가서 저녁상 차리는 거나 준비해라. 재산을 받으려고 들어왔으면 끝까지 잘해야지. 10번 잘하고 한 번 못하면 끝인 거야. 돈에 눈이 멀어서 집안 불화를 만드는 건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동안 두 발 뻗고 편히 지내신 건 생각도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저희를 대하시는 건 옳다고 생각하세요? 더러워서 안 받을게요. 형님은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방문을 박차고 나오셨어요.
시부는 어른 앞에서 버릇없이 행동했다고 흥분을 하셨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런 분위기로 한자리에 모여 저녁 식사할 기분이 아니라면서 결국 집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남편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만큼 금전적으로 무리했다는 걸 아셔서 어느 정도 도와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좋지 않은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건 확실히 잘못된 거였어요. 시모는 울분을 토해내시면서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말아먹게 생겼다며 돈만 밝히는 형님을 안 좋게 생각하고 계셨네요. 남편도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잠에서 깬 듯 급하게 시부모님 방으로 달려와 분위기를 살피며 저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길래 간단하게 설명한 뒤에 시부모님을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흘러갈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몰라 일단 주방에 들어가 준비하다만 음식들로 다시 저녁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형님과 아주버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셨네요. 앞치마를 한 채 형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음식 준비가 다 됐다고 얘기하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방으로 걸어오신 뒤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시부모님께서는 주방에서 음식 냄새가 풍기자 자리에 앉으셨고 형님도 언제 그랬냐는 듯 저녁상 차리는 걸 묵묵히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침묵이 흐르는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시부모님께서는 몇 숟갈 뜨신 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께서는 남편과 따로 대화하길 원하셔서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형님과 단둘이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 처음으로 제가 먼저 형님에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좀 전에 있던 상황들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쉽게 입을 열지 않으시다가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동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버님 댁에서 10년을 넘게 지내오면서 온갖 굳은 일은 전부 다 하고 지내왔었어. 그런데 갑자기 서방님이 결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까진 좋았다 이거야. 하지만 딱 거기까지인 거지.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 건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신 거라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서방님이 동서랑 결혼하고 싶다는 한마디 했는데 벌써 두 분이서 재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전에는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으셨는데 갑자기 금전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 그래서 동서가 어머님 댁에 인사하러 왔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결혼 반대를 했던 것뿐이야. 동서가 내 입장이었으면 아마 똑같이 행동했을걸? 지금 상황에서 시부모님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셔. 어머님은 집안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하나도 모르시고 전부 다 나에게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분가한다고 말씀드린다면 분명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실걸? 이 집안의 실세는 나야. 그러니 동서도 어머님이 금전적인 도움을 준다고 말씀하셔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시부모님 재산은 서방님이 단 한 푼이라도 가져가는 건 내가 용납할 수 없거든. 고생한 사람이 가져가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동서가 나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재산 문제는 입 밖으로도 꺼내지 말고 서방님한테 시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 받지 말라고 전달해드리면 좋겠어. 그렇게 하지 않을 시 그에 따른 뒷감당은 책임져야 할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지? 형님은 돈 욕심이 너무 과할 정도로 시부모님의 재산에 상당히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부터 형님은 이미 시부모님 재산 전부를 물려받을 생각을 하고 500평 대저택 시댁에 들어온 거였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했었죠. 시부께서 의류 사업을 꽤 크게 하시는데 아주버님이 그 밑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월급쟁이라 큰 돈을 벌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자금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출도 받아야 했고 좀 무리하긴 했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자체가 빚지는 거라며 도움받는 걸 원하지 않고 남편 손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시부모님께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신 거였죠. 이렇게 시부모님과 형님 내외의 생각 자체는 너무 달랐고 계속되는 갈등이 서로를 멍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과 남편이 따로 대화를 하려고 들어간 방에서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가 오고 가며 입에 담지 못할 말들까지 주고받고 있길래 급하게 달려가 방문을 두드리자 남편이 나왔어요. 형은 나를 동생으로 생각하고 있긴 한 거야?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해? 그동안 부족함 없이 살아왔었으면서 도대체 얼마를 더 가져야 그런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건데? 내가 받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제 막 집에 들어온 우리한테 돈 얘기부터 꺼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줘야 되겠어? 이렇게까지 해서 형이 얻는 게 뭔데? 나는 한 푼도 안 가질 거니까 형이 다 가져. 이 정도일 줄 정말 몰랐는데 형한테 너무 실망했어. 앞으로 형 얼굴 보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래야 서로 편하게 살지 않겠어? 내가 나타나면 아버지 재산 나눌까봐 잠도 안 올 거 아니야? 평생 그러고 살아. 남편은 시부모님께 집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다며 방에 들어가 가지고 온 짐을 전부 다 차에 실은 뒤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남편을 말리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에 말려왔자 서로 얼굴만 더 붉히게 되는 꼴이라 시모는 저에게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며 일찍 들어가시라고 차에 태워 보내셨네요. 그렇게 집에 오는 동안에도 남편은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술을 마신 뒤에야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모는 저에게 잘 들어갔는지 확인 전화를 하시면서 조만간 따로 만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시부가 아주버님과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우시는 게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어 걱정돼서 남편에게 전화를 바꿔주려 하자 시모는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으셨네요. 남편도 수화기를 통해서 시부와 아주버님이 다투는 목소리에 불안한 표정을 보였지만 이미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어야만 했어요. 그날 이후 몇 달 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지만 시부모님과 따로 시간을 가져 몇 차례 식사를 하게 되었고 별일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지만 표정은 행복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들어오면서 좀 더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길 기대하고 계셨는데 형님 내외의 속마음을 듣고 나서부터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명절을 며칠 앞두고 연락 한 번 하지 않으셨던 형님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고 시부모님께서
실종됐다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모른 채 실종이 됐다는 현장으로 남편과 함께 급하게 찾아왔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눈물을 쏟아내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께 무슨 일인지 설명을 들으려 했지만 넋이 나간 상태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앞에 바다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에게 다시 물어보니 떨리는 입으로 사고가 나기 전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그 말을 들은 남편과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한 집에서 얼굴 보며 지내다 보니 우리도 잘한 건 없다고 생각해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바닷가를 찾았는데, 우리가 잠깐 식재료를 사러 근처에 있는 마트에 걸어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장을 보고 돌아오니까 차가 물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물에 차가 반쯤 잠긴 상태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급하게 구조대에 신고를 했어요. 떠내려가는 차량 안에서 시부모님이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리셨지만 열리지 않는지 결국 완전 침수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구조대가 이미 도착했을 때는 차량이 완전히 잠긴 상태였는데, 시부모님께서 탈출을 시도하시려다가 실패를 하셨는지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차량이 끌어올려졌고, 시부모님께서는 바다에 휩쓸리신 건지 실종이 된 상황이었어요. 형님이 하신 말로는 먼 길을 온 상태라 피곤하셨는지 형님네가 장을 보고 올 때까지 차 안에서 눈을 붙이고 계시려다가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정확한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서 형님네에는 경찰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고, 저희는 바다에 빠져 실종된 시부모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 더 이상 수색이 진행되기가 힘들어 철수 결정이 내려지면서 시부모님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었네요. 결국 며칠 동안 차량이 빠진 주위로 수색 반경을 넓혔지만 시부모님을 찾지 못했고, 경사로에 주차를 해놔서 차가 굴러간 것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네요. 차량을 멈췄을 때부터 이미 기어는 중립으로 되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 거였죠. 남편은 전부 다 아주버님 잘못이라고 분노하고 있었지만, 오열하고 있는 형님과 아주버님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모두에게 불행을 안겨주었고, 형님네에는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서둘러 장례 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장례를 왜 하냐고 집안 싸움까지 일어나게 되었네요. 하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자 남편도 점점 시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걸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차량이 침수된 일대를 수색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며 시댁에 찾아가 아주버님께 부탁을 했지만 남편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황이 끝난 걸 계속 들추려는 게 세상 떠난 시부모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면서 그만 장례를 진행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을 데리고 따로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또다시 형님과 단둘이 남겨지게 되었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형님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소파에 앉아있던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제 몸을 발로 밀어내시면서 주방에 들어가 저녁 상차림이나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형님의 돌발 행동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형님은 시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으니
집에 대한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제가 수발들길 원하셨어요. 안 좋은 상황인 걸 뻔히 알면서 권력을 행사하려는 형님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한 소리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또 다시 발길질을 하셨네요. 네가 지금 내 앞에서 감히 대들어? 시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빨리 가서 저녁 준비하라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내가 시키는 걸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제가 왜 형님이 시키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대한 소유권이 형님에게 넘어간 거랑 며느리 역할이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형님의 며느리가 된 건 아니잖아요? 저에게 발길질 하신 거 당장 사과하세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방금 저에게 하신 행동은 정말 참을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모든 게 의문투성이에요. 형님과 아주버님께서 재산 때문에 계획하신 거 아닌가요? 재수 씨, 지금 말 다 했어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입에 함부로 담을 수가 있죠? 당장 사과하세요. 형수님이 먼저 사과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 발길질 했다며. 모든 게 형한테 넘어가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아주버님은 집안 모든 소유권이 자신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볼 일이 없을 거라며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라고 있었어요. 서둘러 장례를 진행할 거라면서 저희 부부와의 인연을 서둘러 끝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안 좋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남편과 아주버님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비디오폰이 켜지면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네요. 저녁 시간이라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무슨 일인지 싶어 비디오폰 앞으로 다가간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에 차량 사고로 실종이 되셨던 시부모님께서 비디오폰에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담당 형사분들이 동행하셨네요. 저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고 문이 열리자마자 형사들이 아주버님과 형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분들 뒤로 시부모님이 들어오셨네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너무 놀랐는지 주저앉아 오열을 했고 체포된 형님네에는 살아계신 시부모님을 보시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다가와 사고가 나기 전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네요. 형님네가 시부모님과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바닷가를 찾아간 건 맞으나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장소를 정했고 시부모님이 먼 길을 가시느라 많이 피곤하셨는지 잠깐 눈을 붙일 때 비탈길에 기어를 중립에 넣고 차에서 내린 다음 뒤에서 차를 살짝 밀어 바다에 빠지게끔 만들었다며 시부모님께서 차에서 탈출을 하려 했는데 문 밖에서만 차 문을 열게끔 만들어 놓은 바람에 뒷좌석에서 문을 열지 못해 차량이 완전 침수가 됐을 때 그때 앞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날이 어두워지는 시간을 맞춰서 바다에 도착했을 때라 구조대가 왔을 때는 이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진 상태였고 시부모님께서는 평소에도 수영을 즐겨 하셨기 때문에 다행히 몸을 숨긴 채 탈출을 할 수 있었다며 그때의 상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의 행동을 알게 된 이후 사람을 시켜 뒷조사를 한 결과 형님과 아주버님이 조용한 곳에서 따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의논하면서 한편으로는 시부모님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세상 떠난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어야 했는데 실종이 돼서 형님은 발 뻗고 잠 한숨 못 자고 있었다는 대화 내용의 녹음을 들려주셨네요. 삽시간에 상황은 반전되어 형님 내에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결국 구치소에 수감이 될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이요, 저희 가족은 아직까지 그때의 충격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데 시부모님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 같네요. 이 일이 있게 되면서 형님 내외와는 2번 다시 엮이지 않으려 하시겠지만 몇 년 뒤 출소를 하게 되면 또다시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것도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부모님은 지금 하시는 사업을 정리하시고 저희 부부와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중이세요. 앞으로 좋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언제나 가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